자원봉사 소개가 있겠습니다. 소개는 박병규 방산부청장님이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청장님께 해주십시오. 연단으로 올라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병규입니다. 예, 오늘 주제가 니블리안 행진곡에서 노조분들이 쫙 와 계시네요. 좋습니다. 네. 예, 오늘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이제 듣기도 했고 이제 부르기도 했던 이제 니블리안 행진곡과 관련된 이제 오늘 이제 강좌를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언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처음 니블리안 행진곡을 저도 곰곰이 생각해봐도 언제 처음 들어봤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오래되긴 됐는데 처음 들어본 게 언제인지 모르겠고요. 다만 니블리안 행진곡이 이렇게까지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졌어? 이건 제가 언제 느꼈냐면 제가 2003년도에 호주를 갔어요. 호주 연수를 갔는데 호주에서 이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최근에는 대한민국에서 우리 아무튼 이제 가수들이 부른 노래들이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졌지만 글쎄요,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부른 노래를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싶은데 아무튼 그런 노래들을 부르는 걸 내가 보고 놀랬고 호주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데서도 이제 부르는 걸 이제 제가 많이 봤는데 아무튼 꽤 많이 알려진 노래가 이제 니블리안 행진곡인데 니블리안 행진곡은 여러분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1982년도에 만들어서 아주 이제 좀 뭐랄까 조건이 좋지 않은 곳에서 제작이 이제 됐습니다. 제가 그 당시 이제 살던 데 저희 집에서 가까운 데가 바로 운암동이었는데 운암동에서 이제 제작됐던 이제 노래인데 사실은 그 노래를 누가 불렀는지도 몰랐죠. 시간이 흐른 뒤에 이제 알게 되는 건데 여러분들이 어쩌면 오늘 이제 강의를 해주실 이제 선생님 이제 성함을 말씀드리면 모를 수도 있는데 라디오에서 언젠가 이제 들어봤을 법한 혹시 오창규 PD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그 선생님이 이 선생님이십니다. 오늘 이제 강의를 해주실 오정무 선생님께서 그 이제 엄혹한 시기에 사실 그때는 이런 노래 하나 이제 만드는 것도 부르는 것도 상당히 많은 용기와 이제 결단이 이제 필요했을 것 같은데 그런 어떤 마음으로 그때 노래를 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무튼 이제 강의를 해주실 오정무 선생님 모시고 강의 직접 듣는 게 훨씬 이제 도움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큰 박수와 함성으로 오정무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네, 선생님의 감사드리는 말씀 감사합니다. 네. 소개받은 오정무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가 이제 윤상원 홀인데 제가 1977년도에 70분에 윤상원 형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형은 당시에 재학 중이 아니고 휴학 중이었는데 이 대학에서 시국선언을 좀 해야 되지 않겠니? 그래가지고 저를 비롯한 대6명을 모으셨습니다. D-Day를 4월 27일로 잡자. 그래가지고 우리 후배들을 매일 다른 선술집으로 장소를 바꿔가면서 학습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학습을 받고 D-Day가 사흘쯤 남았는데 우리 멤버들 중에서 이상하게 할머니가 돌아가셨다 하고 아버지가 갑자기 중환자실에 가게 됐다. 고모가 또 아프다 하고 이래가지고
실은 그 사이에 저도 매일 악몽을 꾸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공무원이고 아버지도 자리가 보존되지 못하고 나는 내일 이제 며칠 뒤면 이제 제적을 당할 뿐만 아니라 또 경찰에 모진 조사를 받아야 이런 걸 내가 견딜 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 악몽을 꾸던 중에 어찌됐건 그 사건이 백지화돼 버렸어. 그래가지고 윤상원 형께서 지금까지 우리가 움직였던 것이 타결나지 않는 것만 해도 우리는 성공한 것이다. 이제 다 잊고 집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돌아갔는데 나중에 윤상원 평전을 쓴 임낙평 선생 얘기를 들어보니 그 일로 매우 슬퍼하시고 실망을 하셨던 기억이 난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그 형의 넋이 감도는 이 장소에서 뭔가 좀 너풀이를 좀 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왔습니다. 이 눈발을 헤치고 오신 여러분이 정말 찐 팬들이십니다. 오늘 행사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면 밤 10시쯤에 텔레비전을 시청할 계획입니다. 요즘에 그 모 방송사에서 하는 그 오디션 프로그램이 저한테 인기입니다. 싱모라고 하는데, 그 2년 전에 그게 첫 시즌이 시작됐죠. 거기서 그 그랑프리를 받은 사람이 저는 이제 하도 예뻐서 제 조카라고 부릅니다. 우리 조카 또 나왔네. 이승윤입니다. 이승윤이 2004년도에 자작곡으로 지었다고 하는 오늘 그 친구가 조카가 또 생각나는 날이고 그래서 달이 참 예쁘다고 하는 노래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오늘 행사 끝나고 한번 찾아보시면 진한 감동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밤하늘 빛나는 수만 가지 것들 이미 죽어버린 행성의 잔해라면 머리를 들어 경의를 표하기보다 머리를 숙여 긁을 한 움큼 집어들래. 방안에 가득히 내가 사랑을 했던 사랑들이 액잔에서 빛나고 있어. 죽어서 그들의 이름을 알리기보단 살아서 그들의 이름을 한 번 더 불러볼래. 위대한 공식이 늘어서 있는 거대한 시공의 짧은 문장을 새겨보곤 해. 너와 나 또 몇몇의 이름 두어가지 마음까지 영원히 너를 적을 순 없지만 몇 분짜리 노래 지을 수 있어서 수만 광년의 일렁임을 거두어 지금을 내게 들려줄 거야. 달이 참
숨고 싶을 땐 다락이 되어줄 거야. 죽고 싶을 땐 나락이 되어줄 거야. 울고 싶은 만큼 허송세월 해줄 거야. 진심이 버거울 땐 우리 가면 무도회를 열자. 발 위에다 발자국을 남기고 싶지만 단지 너와 발 맞추어서 또 싶어서 다치가지 않는 바다의 바닥이라도 영원히 물을 저을 순 없지만 몇 분짜리 노래 지을 수 있어서 수만 광년의 일렁임을 거두어 지금을 내게 들려줄까야. 달이 참 예쁘다고. 이런 노래. 아들 세대의 가수의 노래를 배우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열심히 연습한 대로 불러봤습니다. 이 노래는 절망하는 젊은이들을 위로하는 노래라고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신을 찬미하거나 자신의 죄의식에 시달리고 있는 자들을 위로하면서 부르는 노래가 찬송가. 죽은 자와 산 자의 넋을 서로 위로하는 노래. 씻기는 것이 구두나기. 사랑을 잃고 방황하는 자들을 위로하는 노래가 대중가. 일반적으로 대중가. 죽음의 공포, 전사할지 모른다는 죽음의 공포를 잊게 만들고 위로하는 노래가 군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홍범도 장군이 필요에 지친 독립군 병사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출장 가요. 저는 이 노래를 운동가요의 효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래 부르세 즐거운 노래 이른 아침 안개를 들고 내일은 전선 멀리 떠나갈 이 밤을 노래 부르세 사랑하는 고려 내일은 멀리 산으로 이른 아침에 먼 산을 보니 낯익은 푸른 손수로 멀리 떠나세 깨어 일어나 장백산맥 넘어 만주로 쓰러진 전후 영혼을 모아 이 밤을 노래 부르세 사랑하는 고려 내일은 멀리 산으로
아침에 번산을 보니 낯익은 붉은 손수고 이런 노래가 있고 이것은 독립행진곡입니다. 자고 일어나거라 산 넘고 바다 건너 태평양까지 자유의 종이 울린다 어둠아 물러가라 연회한 너와도 함께 동무여 자리 차고 일어나거라 흥한 시베리아 벌판을 넘어 대방에 깃발 날리자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민족 해방가 2라고 하는 노래도 이 노래가 비슷합니다. 어떻게 볼까요? 족발이 양키놈이 남북을 갈라 백판파쇼 앞세운 수탈의 나라 이 땅의 민중들은 피를 저는 요즘에 와서 이제 그 노래를 그렸어요. 왜 그러냐면 맨 끝에 지금까지 아무 이상 없이 훌륭한 노래로 받아들였었는데 동포여 일어나라 해방을 위해 손잡고 광화문에 태극기 휘날리자 그래서 왠지 좀 이상해서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저항가요나 운동가요나 다 비슷한 의미인데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보면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서 쓰러지면서 부르는 거예요. 운동가요. 그 노래를 부르며 쓰러졌던 주인공들은 보통 운동권이라고 요즘에 좀 별로 질이 좋지 않은 정치인들이 운동권을 비아냥거리고 그런 거 있는데 일부의 실수와 오류로 인하여 운동 쓰러지고 쫓겼던 분들이 명예가 지금 훼손되고 있지 않나 해서 약간 좀 분함을 저는 품고 있습니다. 민중가요 그러면 이제 그걸 포함하여 민중의 생존권을 그리고 자기의 대접을 인간의 대접을 더 받기 위하여 단합하고 부르는 노래가 그래서 이제 민중가요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이렇게 눈발이 흩날리고 할 때 부르면 함께 부르면 좋을 같이 불러볼까요? 아시면 휘몰아치는 것엔 바람 부딪혀오는 것엔 너가 돼도
파리찬 새벽 소리 맞으며 우린 맞섰다. 사랑 영원한 사랑 변치 않을 동지여 사랑 영원한 사랑 너는 나의 동지 나는 나의 동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먼저 죽는다 해도 그 뜻은 반드시 이루리라 승리하리라. 통일된 날 해방된 날 희망찬 내일 위해 싸우며 우리 맞섰다. 투쟁 영원한 투쟁 변치 않을 동지여 영원한 투쟁 너는 나의 동지. 많이 그렇게 기억을 하십니다. 중간에 쳐 이런 거 해주시고 그러시면 제가 광주 지역에서는 최초의 민중 가수입니다. 제가 대략 23살쯤 먹었을 적에 76년도 광주, 그때는 광주가 따로 없었고 전남 지역에 문학 집회가 있었어요. 원탁시 동인이 개최한 지금은 없어져버린 YWCA 강당에서 천재 시인 김만옥 시인이 가난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했어요. 문인들이 엉엉 울면서 그 일주기 추모식을 가졌습니다. 그때 제가 출연료를 받고 가서 노래를 부르는 최초의 아마추어 민중 가수입니다. 저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때 무슨 노래를 불렀는가?
오늘 2시간 공연단인데요. 이 장식에다가 이 장소를 옮겨놓으면 시스템 가격은 가장 저렴하게 준비한 대형 공연. 그래서 여러분이 한 번쯤 이제 미리 이미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저를 향해서 보내주셔 성원을 좀 지금보다는 조금 더 많이 보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제가 짤막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나주 경찰서 앞에 나주 시계방이 있는데 시계방 주인이야. 이 주인은 매일 같은 시각에 걸려오는 전화 벨 소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난 12시만 되면 전화벨이 울립니다. 전화 안에서 내용은 매일 똑같습니다. 근데 이걸 365일 매일 받습니다. 비가 막 눈이 바람이 날이 맑고. 그럼 통화 내용이 뭐냐? 아저씨, 지금 12시 전각이 되면 몇 초 남았어요? 이것이 용건의 종류입니다. 그럼 한 7초쯤 남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황급히 끊습니다. 그 다음날 또, 아저씨, 12시가 몇 초 지났어요? 예, 한 10초쯤 지난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툭 끊습니다. 이것을 매일 받는 겁니다. 이번에는 한 1분 지나버렸죠. 한 1분 지났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날, 아저씨, 12시 되려면, 한 3분쯤 남았겠네요. 이것을 매일 받는데, 전화 벨소리가 따르릉 울리면 이제 노이로제에 시달립니다. 그러던 어느 날, 창사 10주년쯤 돼가지고, 마을뿐만 아니라 거울의 유지를, VIP 고객들을 모셔가지고 파티를 해봤어요. 술이 두어 순배 돌았을 때 어떤 낯선 청년, 나이 좀 든 청년이 와서 술을 한 잔 꺼내 술을 봤어요. 아이고, 누이신지? 제가 전화했습니다. 누이신지? 네, 저 나주경찰서 오포계장? 그러면서 본인을 소개합니다. 오포계장? 그때는 점호 사이렌을 이제 올려주면 시계들이 없으니까 난 12시로 시민들이 알아먹었습니다. 이 오포계장에 시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계적으로 날마다 그렇게 전화를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주인이 짜증을 내지 않고 이제 고객을 잘 섬기고 모셨죠. 끝까지 모신 거예요. 그 말에 대하여. 그 오포계장이 전화했어요. 그 말에 대하여. 오네. 나는 오포에다가 시계를 맞춰버렸는데.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간이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지만, 오늘 앞에 서 있는 제가 오포입니다. 오포. 여러분이 다 저한테 맞춰주시고, 가락이 조금 틀리더라도 맞춰주시고, 조금 가사를 좀 가물가물하더라도 맞춰주시고, 오메오메 잘한다고 박수 보내주시고, 한번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 감사합니다. 제가 집에서 혼자 있으면 애창하는 노래가 말없이 돌아와요. 사랑하고 있어요.
시작입니다. 사랑하고 있어요. 때늦은 후회지만 미련만 진정 남아있어. 너무나 쉬웠던 사랑이길래 오늘도 기다려요. 돌아와 주세요. 그날의 헤어짐을 뉘우치고 있건만 그래도 모른다면 믿었던 마음 쓰라린 옛 상처에 세월이 가도 마음이 돌아서기 빌면서 기다려. 이런 노래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 귀가 있으십니다. 감사합니다. 혼자 있을 때 이 노래를 부르면 저는 위로를 받습니다. 그런데 혼자 있는 날 오직 한 가닥 타는 가슴 속 목마른 내 기억이 내 이름을 남몰래 쓴다.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 만세. 혼자 있을 때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 만세 이 노래를 혼자 부르고 있으면 가슴에서 열불이 납니다. 분노가. 확실히 운동가요 민주가요는 여럿이 같이 불러야 위로가 됩니다. 여럿이 같이 불러야 링거에게 위로액을 치면 혈관, 생명이, 힘이 나와요. 힘. 없던 힘도 나요. 근데 혼자 있을 때, 특히 저는 남진 노래 덕분에 80년대를 버텼습니다. 생명, 이 생명을 다 바친다. 죽도록 사랑했다. 이런 가사를 들으면 왠지 그렇게 눈물이 나고 가슴이 먹먹하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죽도록 사랑했고 순정을 다 바쳐서 믿고 또 믿었건만 영원히 그 사랑에선 안 될 사람 말 없이 가는 길에 미워도 다시 한번 안녕. 지난 날 아픈 가슴 오늘의 슬픔이 여자의
인생의 장난인가 나만이 가야 한 그 사랑의 길이길 울면서 가는 길에 미워도 다시 한번 운동가요 세 곡 하는 것보다 남은 노래 한 곡이 더 저는 남진과 함께 80년대를 가야금 산조를 들으면서 봤습니다. 가야금을 제가 연주를 하기가 힘드니까 이제 실은 배워보려고 한 7번쯤 다녔습니다. 손가락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런데 들은 가락은 있어가지고 이게 손가락에서 표현이 안 되니까 훨씬 더 울떡증이 많이 나요. 그래서 그걸 작파를 그냥 듣는 걸로 만족하자. 그래가지고 한 테이프를 테이프를 늘어지도록 똑같은 곡을 들었어요. 나중에 CD로 또 다시 받아가지고 CD도 거의 튀도록 들었어요. 그래서 그 곡을 들으면 마음이 위로가 되고 예를 들면 이런 최옥산류 가야금 산조 중머리 중에 일부만 제가 만난 걸로 여기까지만 할게요.
곡을 들으면 졸음이 오는 고속도로 운전에서도 번쩍 깼습니다. 그리고 들을 때마다 새로운 눈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혼자서 놀고 혼자서 위로받고 하는 그런 장치들이 다행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민기의 노래는 저에게 덜컥 하고 무게로 다가왔어요. 검푸른 바닷가에 비가 내리면 어디가 하늘이요 어디가 물이요 저 깊은 바다 속에 고요히 잠기면 무엇이 산 것이고 무엇이 죽었소 눈앞에 보이는 친구의 모습 날리는 꽃잎 위에 어른거리요 저 멀리 들리는 친구의 음성 달리는 기차가 귀가 눈앞에 보이는 친구의 모습 날리는 꽃잎 위에 어른거리요 저 멀리 들리는 친구의 음성 달리는 기차가 귀가 대답하려 감사합니다. 제가 1981년도에 지금은 없어져 버린 그 남도 예술회관에서 김종률 작곡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행사에서 사회를 맡았었는데 그때 김민기 선생님이 후배들이 공연을 하고 노래를 부르고 한다면 내가 가서 무대에 막은 잡아주겠다. 그래서 내려와가지고 무대 감독을 맡으셨어요. 그래서 그때 한 일주일 이상 그 형이 술 마시는 거 보고 또 한두 잔씩 얻어 마시고 이야기를 듣고 그랬어요. 그때 그 양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노래를 나는 지어서 발표를 했는데 왜 꼭 한 가지로만 해석을 하는가? 그것이 나는 못마땅하다. 그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술이 좀 많이 드신 뒤에 술을 많이 드신 뒤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민기 선생의 노벨 문학상감으로 제가 웃고 있는 노래가 이
이 곡만큼은 그냥 혼자 커피 마시고 학교 가고 그리고 야유회 가고 그래도 되는데 이 선생은 이런 노래를 지었다. 아하 누가 푸른 하늘 보여주면 좋겠네. 아하 누가 은하수도 보여주면 좋겠네. 구름 속에 가리운 애당초 아하 누가 그렇게 보여주면 좋겠네. 아하 누가 나의 손을 잡아주면 좋겠네. 아하 내가 너의 손을 잡았으면 좋겠네. 높이 높이 두터운 벽 바로 놓여 있으니 아하 누가 그렇게 잡아주면 좋겠네. 아하 내가 저 들판에 풀잎 피면 좋겠네. 아하 내가 시냇가에 돌멩이면 좋겠네. 하늘 아래 저 들판에 부는 바람 속에 아하 내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네. 이런 노래를 70년대 초에 벌써 발표하신 것 같아요. 내가 너의 손을 잡고 싶어요. 이 감방의 벽이 너무 높아. 너를 손을 잡을 수 없구나. 그런 아름다운 시를 쓰신 김민기는 남진 못지않게 저에게 영웅이었습니다. 저는 1980년 항쟁의 물결이 거리를 휩쓸고 지나간다. 집에서 홀로 남아 저는 도망칠 일도 없었고 숨을 일도 없었고 잡혀갈 일도 없는 존재에서 80년 겨울쯤에 친구를 만나려고 해도 친구가 없고 연락처가 있어도 전화를 해도 받지도 않고 받을 수가 없고 그래서 저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한 2박 3일 녹음기 하나 앞에 놓고 그냥 열심히 불러서 그랬더니 제 친구 하나 요것을 대량 복사해가지고 팔아서 영치금도 사용하고 또 친구들 도망다닐 때 용돈이라도 주자 구리하자 그래가지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한 30여 년이 지난 뒤에 그 테이프가 이와 같이 CD로 복각이 되어서 한정본으로 만들어서 보급을 했었습니다. 1980년 겨울의 일입니다.
그때는 노래를 녹음하고자 해도 민중가요, 역량 있는 작곡가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좀 민중가요 없고, 부를 노래가 마땅하지가 않아. 이 노래집, 저 노래집 다 참고해서 끌어모아요. 거기서 역시 제 가슴에 제가 가장 열창하면서 불러보고 싶은 김민기 노래였어요. 금관의 예수. 얼어붙은 저 하늘, 얼어붙은 저 벌판, 태양도 빛을 잃어 캄캄한 저 가난의 거리, 어디에서 만나 얼굴 여윈 사람들, 무얼 찾아 헤매이나 저 메마른 손길. 오 주여 이제는 여기에, 오 주여 이제는 여기에, 오 주여 이제는 여기에, 여기에 우리와 함께. 오 주여 이제는 여기에, 오 주여 이제는 여기에, 오 주여 이제는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소서. 약간 삑사리가 있었기 때문에 2절을 다시 정식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거리여 외로운 거리여, 거절당한 손길들에 캄캄한 저 곤욕의 거리, 어디에 있을까? 천국은 어디에, 죽음 저편 푸른 숲에, 거기에 있을까? 오 주여 이제는 여기에, 오 주여 이제는 여기에, 오 주여 이제는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소서. 감사합니다. 지금 쫓겨났네. 좀 노래가 좀 됩니까? 저한테 맞춰달라고 제가 부탁드렸죠. 알고 계시죠?
제가 1980년 겨울에서 81년 초 사이에 당시에 광주 박림동에 거주하고 있던 소설가 황석영 선생을 만나러 갔습니다. 제 아내 영희 씨가 선생한테 가서 노래 한 곡 부르라고 해서 따라갔습니다. 그때 저는 그 서울 말씨를, 그러니까 광주 지역 언어가 아니라 서울 말씨를 쓰는 그 셀럽을 처음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분은 황해도 출신이시죠. 갔더니, 그러니까 오디션을 받으러 간 거예요. 제가 노래를, 오디션. 그랬더니 딱 갔더니, 그러니까 이 테이프를 4번 한, 이제, 이후죠. 자네가 광주에서 노래를 좀 부른다는데, 노래 한 곡 해보지? 그래서 제가, 아랫목에 앉아 계시고, 저는 맞은편에서 딱 섰어요. 왠지 노래를 좀 잘 부르고 쓰더라고요. 지금으로 따지면 JYP 박진영 정도 존재감을 제가 느꼈죠. 그래서 여기서 오늘 내가 노래를 잘 부르면 가수가 돼가지고 서울에 가서 그런 걸 내가 신세를 고치는 일을 할 수 있었죠. 그런 묘한 기대와 설레임이 있어요. 양희은 노래, 김민기 노래는 제법 제가 불렀지만 그 노래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가창력을 뭔가 좀 뽐내려면. 그래서 하필 부른 것이 가곡을 낙동강 700리 이별에와 더불어 이 노래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여기까지는 그래도 노래를 부를만 합니다. 나중에 중후반에 가서 출렁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어머니 가슴처럼 해야 되는데 저는 바짝 긴장을 오늘 삑사리 나왔는데 그래가지고 목에서 피가 나도록 불렀습니다. 정다워라 이렇게 리듬을 참 그래가지고 이제 심사평을 하시는 거예요. 잘한다. 노래 잘하네. 잘하구나. 근데 조명은 밝아서 좋은 게 아니고 노래는 커서 좋은 게 아니야. 목에 힘만 조금 빼면 되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그게 합격입니까? 불합격입니까? 불합격했으니까 제가 광주 살고 있고. 그런데 다행히 82년 이른 봄에 운암동으로 선생님이 거처를 옮기시고 2층 집에 옮기시고 그 친구 오라고 해라. 또 제 아내의 부름을 받고 제 아내는 그 기획 업무를 주로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갔더니 여럿이 모여 있는데 이 노래를 부르라. 사랑도 명예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 그곳
만나며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라. 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안가. 깨어나 소리치는 끝없는 함성. 앞서서 하나님 산자여 따르라. 앞서서 하나님 산자여 따르라. 이 노래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석 달쯤 지날까 말까 했는데 이 곡을 지은 김종률 작곡가가 서울 어디를 바람을 쐬고 오더니 형, 우리 노래 떴어. 여기 이 대학, 서울대학 앞에 막걸리 주점에 갔는데 이 노래를 부르고 있어. 그 얘기를 듣고 야, 우리는 떴어. 그래가지고 뜬 것 같아요. 이 노래를 사실은 바로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많이 불러주시기 때문이죠.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생각을 이렇게 거슬려서 생각해보니까 두세 달 만에 서울, 부산에서 다 같이 부르게 한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카세트 테이프에 담긴 이 노래는 순서가, 삽입된 순서가 맨 끝이에요. 맨 끝. 카세트 테이프. A면 돌리고 B면 다 돌려서 맨 끝에 있어요. 그런데 그때 이와 같이 불법 유통된 카세트 테이프가 이것만 있었던 게 아니라 제가 기억하기로는 10여 종이 넘었어요. 그러면 대학생들이 어떻게 이 곡을 골랐을까? 카세트 테이프를 다 틀어보고 지금처럼 디지털로 2번, 6번 곡, 7번 곡 찍는 게 아니에요. 다 들어보고 2달, 석 달 만에 전국의 유행이 들불처럼 번졌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유행이 돼요? 무엇 때문에? 작곡자가 미안하지만 작사자가 누군지 그 가창 때문에 가창. 가창 때문에 이런 거 아니고? 제가 지금 일방적으로 우기는 겁니까? 네. 그래서 한 번 듣고 야 이거 내일 서클룸에 가서 이거 부르자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됐죠. 아무튼 이 노래를 참 짐승대접을 받는 시대에 참 무수한 무명의 헌신들이 이 곡을 부르고 불렀습니다. 나중에 40여 년이 지난 뒤에는 대통령들도 경쟁적으로 이 노래를 부르고 어떤 대통령에게는 이 노래를 부르며 유족을 부여잡고 눈물을 흘렸던 것이 거의 유일한 업적이 되기도 했습니다. 어찌됐건 이 곡은 광주를 넘어 전국을 넘어 세계에도 퍼져나가 결국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승리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승리입니다. 동남아 활동가들이 어떤 공간에 모여가지고 제가 초청을, 강사로 초청을 받아서 가지고 함께 불렀거든요. We will leave no honor
가수가 되어 있을 때, 그래서 저는 최초 가수로서 참 가슴이 뿌듯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그런 감회를 나누고 싶습니다. 1980년대 중반에 저는 모 방송사에 음악 PD로 재직하였습니다. 1985년쯤에 제가 음악 프로그램 엽서를 받았는데 85년쯤까지는 어떤 엽서에도 요즘으로 말하면 댓글에도 광주 5월이라는 표현이 없었어요. 그것은 지금 돌아보면 호락호락하지 않았던 때였나 봐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생방송을 하다가 보통 방송 진행자는 첫날이 되면 그 달에 쉬는 날 국경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정리해서 요약해서 말해주는 그 유행이 있죠. 제가 5월 1일 날 달력을 벽에 걸린 달력을 보고 이제 제가 생방송을 하는 5월은 파란 글씨도 많고 다양한 기념일들도 그렇죠. 5월 가정의 달로 5월 5일은 어린이날, 5월 8일은 어버이날, 5월 15일은 스승의 날, 5월 하다가 생방송입니다. 저도 모르게 5월 18일은 이렇게 하고 해만 거예요. 그래가지고 5월 18일은 그러니까 저는 그 뒷수습을 할 수가 없었어요. 직장은 오래 다니고 싶은데 왜 내가 이런 말이 내 입속에서 튀어나왔지? 그래가지고 약 15초 이상 침묵이 흐른 뒤에 생각이 났어요. 순간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때는 LP 음반을 쭉 밀면 음악이 스타트가 됩니다. 스위치에다가 손 딱 대고 일요일입니다. 방송은 무사히 한 거예요. 그런데 끝나고 나서 제 동료들이 모두 부스 문을 열고 들어와서 선배님 어쩌시려고 그러십니까? 우리 직장생활 좀 오래 좀 하고 싶습니다. 선배하고 어쩌시려고 도대체 왜 그걸 못 참으십니까?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84, 5년 동안 해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85년쯤에 86년에 저는 처음으로 엽서에서 1980년 5월에 산화하신 영령들과 함께 듣고 싶습니다. 양희은의 하얀입니다. 이런 엽서를 저는 처음으로 읽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읽고 그렇구나. 움틀움틀 휴지통에 들어갔어요. 휴지통. 그래서 남은 음반을 약 20여 장을 갖고 부스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때 상사가 저를 단속하기를 너는 날씨 이야기도 하지 마라.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날씨 이야기도 그날은 좀 꾸정꾸정한 하루였는데 꾸정꾸정하다고 하면 흐리고 잔뜩 흐리다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첫 음악을 딱 내보내죠. 아무런 말을 하죠. 첫 음악을 내보내고 두 번째 음악을 내보내려고 하는데 그때부터 휴지통에 걸렸던 그 엽서가 생각나요. 미안해서 다른 엽서를 읽으려다 놓고 이 엽서를 휴지통에 버리고 하다가 2시간이 가버렸어요. 끝나고 났더니 네가 묵념방송을 했다면서 그때는 그래도 낭만의 시대였는지 그 말만 듣고 별일이 없었죠.
그러다 87년이 됐어요. 87년이 돼가지고 제가 모종의 기획을 해갖고 거리에서 87년이니까 여러분 회상해보세요. 온 시국이 뜨거웠어. 그때 음원을 만들어서 스테레오로 좀 멋있는 곡으로 시청자에게 들려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몇 가지 곡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1987년 9월 날짜가 다행히 기억이 나요. 9월 30일 날 님을 위한 행진곡, 타는 목마름, 소라 푸르른 소라 등등의 버시어 해방입니다. 이런 명곡들을 골라서 방송을 했습니다. 그게 한국 방송 지상파 방송 사상 첫 방송 노출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노래를 방송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기억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한 분을 깜짝 손님을 모셔보기로 합니다. 1987년에 대학 캠퍼스에서 대학생들이 정말 열심히 투쟁을 했을 때 전남대학교 여성운동의 선두에 섰던 박춘혜 선생을 이 자리에 모셔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버시어 해방이 온다 이 노래가 서울대학교에서 전방입소 거부 투쟁을 하다가 정말로 산하에 가신 김세진, 이재호 열사를 기리는 노래잖아요. 이때 제가 대학교 3학년이었고 진짜 충격적이었어요. 이 소식이 저희들한테 들린 건 너무 충격이었고, 이때 당시에 이분들이 전방입소 반대 투쟁을 위해서 신림동 사거리에 모여가지고 모든 집회 장소, 선배님 제가 좀 말해드립니다. 좋아요. 네.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 모든 집회 장소가 전부 이렇게 허가가 안 나면서 신림동 사거리에서 연전 운동을 하게 되거든요. 이때 김세진 열사가 자연대의 학생회장이었고, 이재호 이 열사는 그때 만들어진 투쟁위원회, 이때 내가 이것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이거를 뽑아봤거든요. 반미 자주와 반파쇼 민주화 투쟁위원회, 이런 제목의 투쟁위원회였어요. 서울대학교에 있는. 그래서 우리가 잠미프라고 불렀거든요. 이때 이 두 분이 이제 집회를 주도를 하면서 거기서 연장운동을 하면서 근처에 건물로 이 두 분이 올라가죠. 건물에 올라가가지고 연설을 하시고 유인물을 뿌리시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군경찰이 올라왔을 거 아니에요. 건물 위로. 그러니까 신호를 머리다가 뿌리고 접근을 하면, 우리를 진압을 하면 불을 붙이겠다. 이게 어떻게 됐겠어요? 당연히 진압했겠죠. 모두 그랬잖아요. 그래서 김대진 열사는 거기에서 쓰러지셨고, 이재호 열사는 건물 밖으로 떨어져서 결국은 두 분 다 5월달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날이 1986년 4월 28일이거든요. 이 두 분 열사가 이때 산화를 하시게 된 거죠. 그리고 저는 그 다음 해에 4학년이 되어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목숨보다 중요한 게 없는데 목숨도 던지는데 무엇인들 못할까? 이런 느낌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 버시어 해방이 온다는 노래가 나왔을 때 저희들이 87년도에 날마다 가서 했잖아요. 여기 다 지휘하셨죠. 근데 거리에 나와가지고, 근데 제가 총명상 회장하면서 거리에 나가서 이렇게 집회하면은 금남로 거리가 아주 보이지도 않게 시민들이 다 모였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 삭발을 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삭발을 머리로 들어보잖아요. 내가 죽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일이죠. 선배님이 버시어 해방이 온다 노래를 말씀하시길래 저는 민간인이고 가수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노래를 한번 불러보려고 합니다. 그날을 오리라 자유
이와 같은 박수로 여러분이 환영해 주셨습니다. 기왕에 나오셨으니까 가수는 한 곡만 부르고 가는 법은 없으니까 여러분하고 같이 부르면 좋겠습니다. 광야에서 지키는 것을 많고 사였던 이 땅의 비운이 부둥 긴 그 아래서 하얀 옷에 빗줄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무대 구조를 크게 하셨습니다. 어찌 하다가 80년 후반이 돼가지고 저는 님을 위한 행진곡을 타이틀로 텔레비전에서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그 다음에 95년도에 시민군 윤상원이라고 하는 TV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서 방송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는 광주 시민의 증언을 일체 듣지 않고 그 사태를 80년에 종군 기자로 광주에서 취재를 하였던 기자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의 증언을 실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뉴욕에서 만난 테리 앤더슨 기자는 AP 통신 기자였는데, 프리랜서 기자였는데, 자기 다락방에서 묵은 서류 뭉치를 가지고 와서 나는 80년 광주에서 취재를 한 이후 15년이 흘렀지만 한국의 리포터를 처음 만난다 그러면서 자기가 항쟁 기간에 담양쯤으로 가서 송고를 하였던 텔렉스 원본을 저에게 건네주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항쟁에서 느낀 취재한 증언들을 생생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텔렉스 원본을 그동안에 쭉 간직하고 있다가 한 2년 전에 전남도청 보건위원회에다가 저는 기증을 하였습니다. 또 제가 만난 기자 중에 아시아 타임스에 이쪽 파견 근무를 하고 있는 브래들리 마틴, 이분의 증언도 참 저에게 기억이 많이 남아요. 특히 윤상원의 그 이글이글 타는 눈동자, 그는 자기의 죽음을 알고 있었지만 항쟁에서 끝까지 항쟁의 총을 놓지 않고 죽었다. 그런 기사를 볼티모어 선이라고 하는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실었던 그 신문을 저에게 주면서 증언을 해주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어찌됐건 저는 그 이후로 아무튼 80년 이후로 40여 2-3년이 흐르는 동안 우물쭈물 하다가 저는 할아버지가 되고 그랬습니다. 높빈 홍안이 동로로다. 동연히 세월만 흐르고 갔습니다. 세월이 흘러 해가 한 번 뜨고 해가 한 번 지고 나면 나이를 한 살 먹고 그렇게 가지고 27, 26 먹었을 적에 그 울분으로 이렇게 노래 부르고 함께 연대했던 그런 세월이 금방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40여 년이 흐르는 동안 저는 꾸준히 쉬지 않고 저의 목소리를 숙성시켜서 왔습니다. 특히 저음부를 깊이 숙성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청년 시절에는 구사하지 못했던 보이스 칼라를 지금은 제가 또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월을 저는 헛되이 보내지 않았습니다. Is this the little girl I carry? Is this the little boy I play? I don't remember growing older when did she get to be a beauty? When did he grow to be so tall? Wasn't it yesterday when they were small? Sunrise, sunset, sunrise, sunset, sweetly flow the days. Seedlings turn overnight to sunflowers, blossoming even as we sunrise, sunset, sunrise, sunset, swiftly fly the heat. One season following another, laden with happiness and tears. One season following another, laden with happiness and 윤상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록 오늘은 우리가 패배할지라도 역사는 우리를 승리자로 기록할 것이다. 여기서 패배는 총 맞아 죽는 걸 말하는 것이었잖아요. 피를 흘리는 것. 그 피로 산 것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그 민주주의 때문에 지난 43년간 쫓기고 쓰러져간 무명의 헌신,
그들의 넋을 위로해왔던 저던가요? 그 대표곡 중에 한 곡을 이제 끝으로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 곡은 프랑스의 유명한 샹송 가수 미셸 폴라레프의 누가 할머니를 죽였나라는 곡인데요. 이 곡에 그렇게 눈물나고 위대하고 빛나는 가사를 붙인 무명의 작사자가 그 작사자를 지금도 찾습니다. 그 곡을 43년 동안 그래도 40여 년 이상 익명의 가수로 살아남은 제가 준비한 마지막 곡입니다. 꽃잎처럼 금나무에 우려진 너의 붉은 피 구처럼 잘려나간 어여쁜 너의 저 가슴 5월 그날이 다시 오면 우리 가슴을 붉은 비소에 왜 찔렀지 왜 쏘았지 그러게 싫고 어딜 갔지 망월동에 부르던 눈 수천의 깃발 서려 있네 5월 그날이 다시 오면 우리 가슴에 붉은 기슭 대머리야 족발이야 양키놈 솟은 콧대야 물러가라 우리 역사 우리가 보던 떠나간다 5월 그날이 다시 오면 우리 가슴에 붉은 기슭 안가나 왠지는 모여서 함께 살아가자 못된 역사 고통 없이 어떻게 보든 떠나가자 5월 그날이 다시 오면 우리 가슴에 붉은 기슭 5월 그날이 다시 오면 우리 가슴에 붉은 피 앙콜이요? 네, 앵콜곡 한 곡 드리겠습니다. 박수 주십시오. 새해 여러분의 가정에 많은 복이 찾아오시길 빌고 나쁜 액살은 다 물러가고 잡기 잡시는 다 물러가고 하시라고 제가 주관성을 하나 골라주셨습니다. 주관성은 주기도문입니다. 넋을도 위로해드려야 되기도 하고
고맙습니다. 제가 이 곡을 어떤 교회, 큰 교회에 가서 가스펠, 저는 또 한 가스펠 가수이거든요.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은 불러주고 손이 안 가요. 그래서 노래를 부르고 앵콜로 이 곡을 불렀어요. 그랬더니 권사님들이 기립박수를 치시고 어떤 분들은 손수건을 훔치시고 그래서 앵콜이 나왔어요. 목사님이 제 등교에서 이럴 때는 남진 노래를 부르셔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남진을 알고 80년대 큰 위로를 받고 눈물을 흘리면서 듣고 그러다가 조그만 그 소망이 있었어요. 가장 경건한 자리에서 남진 노래로 그 공감을 좀 할 수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터에 남진 노래를 제가 하나 꺼내 들게 되었어요. 그때 저 말이 좀 길죠. 보니까 제 앞에 보니까 약 40여 쌍이 새 신자 인도자, 새 신자 대개가 나이가 60대 전후로 보이는 그런 산전수전 다 겪었거든요. 그 교회 새 신자로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축원송을 하나 해드려요. 이제 더 이상 방황하지 마, 한눈 팔지 마, 여기 분지를 들어 지나가는 아픔을 잊어버려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이제 너는 혼자가 아니잖아, 사랑하는 나이잖아.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다 내가 해줄게. 사실일까 아닐까, 현실일까 꿈일까 헷갈리고 서 있지마. 사랑이 뭔지 그동안 몰랐지. 내 품에 둥기를 들어와. 무대에 올라오면 이 정도 깡자는 다 부리더라고. 이 정도는 애교로 봐주셔야 되죠, 그죠? 근데 한국을 또 하라고요? 네. 빈자. 예? 남진의 빈자. 제가 죄송하지만 덥소 가수가 못해요. 신청곡을 자유자재로 제가 소화를 그러나 빈자는 제가 불러드려야죠. 그대의 싸늘한 눈가에 보이는 이슬이 아름다운 하얀지 바라보네. 내 마음도 따라오네. 가여운 여인이여 외로운 사람끼리 험한나서 그렇게 또 정이 들고 어차피
그대여 나머지 서로는 나의 빈잔에 채워주 나의 빈잔에 채우는 박수를 유도하고 싶을 때는 가수들이 뒤를 이렇게 느릴 때는 안 느릴 때는 안 느려봅디다. 나의 빈잔에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목이 이제 가까스로 목이 터졌기 때문에 이제 화장실 못 가십니다. 화장실 못 가시고 각오하세요. 각오하셔야 돼요. 오늘 눈도 많이 오고 차도 끊어졌습니다. 윤상원 형께서는 1950년생이신데 어디를 가는 곳마다 임진택 선생이 소리의 매력이라는 명작을 작곡해서 윤상원 열사가 그 소리의 매력을 혼자서 집에서 잠을 자면서 밥을 먹으면서 부단히 연습을 해가지고 임진택 씨 앞에서 소리의 매력을 발표하면 임진택 선생이 당신은 나보다 더 낫네 그러셨다는 윤상원 선생이 그렇게 참 우리가락을 사랑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상원 홀에 섰기 때문에 저도 우리가락 중에 짧은 거 한 곡 듣고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그리고 또 앵콜을 하실 분은 사무실로 연락하세요. 세월아 봄처럼 오지 마라 아까운 이내 청춘 다 늙어간 아리아리랑 서리서리랑 아라리가 난데 배 떠난 선창엔 연기 안 나고 인 떠난 강남에 향내만 한다음 아리아리랑 서리서리랑 아라리가 간다 못 간다 얼마나 울어서 정그양 바다리 한강수가 그연기 아리아리랑 서리서리랑 아라리가
아내가 제 얼굴을 보고 내게 씀직한 가사가 있어요. 진도아리랑 가사집에 안 나오는 아라리가 나를 보고 너를 보아라 내가 너 따라 살겠냐 눈에 못 본 정의 정으로 내가 너 따라 산다 나리가 나네 아라리가